자, 물 한 잔 드시고 오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연료를 뿌리는데, 이 시브가 연료를 뿌리는데, 얼마만큼 뿌릴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기준을 잡을 때 이제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AFS를 쓴다. 그리고 보정하기 위해서 ATS, BPS 이런 센서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뿌릴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점화 순서에서 사기통의 요 방식을 많이 택한다. 어떤 순서로? 우수식 기준으로 1, 3, 4, 2를 많이 택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기억나시죠? 그럼 1번 터지고 나서 3번, 4번, 2번 폭발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연료를 뿌리는 인젝터가 각각의 MPI 방식에서는 흡기 밸브 바로 앞에서 인젝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순서에 맞춰서 연료를 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1번 실린더의 상사점을 기준으로 이게 1번 실린더의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구나. 요 기준 시점으로 어떻게 한다? 1번에 연료를 뿌리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1번이 끝나고 나면 한 칸 건너뛰고 몇 번을 3번 실린더에 연료를 뿌리겠다. 그 다음에 4번, 2번 하면 어떻게 되나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센서가 뭐다? TDC 센서, 또 다른 말로 1번 상사점 센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센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우리 뒤에 점화장치 하면서도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기어가 아래쪽에 보이실 겁니다. 이 회전하는 기어가요, 우리 캠축입니다. 밸브를 여는 캠축 있잖아요. TOHC의 캠축이 두 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캠축과 얘가 기어가 1대1로 물려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크랭크 축이 몇 회전할 때? 2회전 할 때 한 사이클이 완료되고요. 여기 타이밍 벨트나 체인을 걸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한다? 한 바퀴 돌 때, 얘가 두 바퀴 돌 때 얘가 한 바퀴 돌면서 한 사이클이 완료된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어떻게 기어를 꽂아가지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똑같이 한 바퀴 돌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뭐야? 똑같이 한 바퀴 돌면은 한 사이클이 끝난다. 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U가 어떻게 하는데? 이 CU가 빛을 주는 겁니다. 빛을 줄 수 있는 우리 LED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ED에 전원을 넣으면은 위에서는 항상 빛이 발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이 빛이 들어왔을 때의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우리 포토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을 수 있는 포토다이오드의 신호를 받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캠축이 1회전 할 때 이 원판, 같이 있는 원판도 1회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원판의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지나가는 자리에 빛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어떻게 된다? 신호를 이슈가 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시간 대비 빛이 들어오는 전압을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빛이 몇 번 총 들어왔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이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몇 번 통과했다? 네 번 통과됐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시점을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1회전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는 회전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빨라지면 얘도 같이 빨라지겠죠. 그럼 빨라지는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얘가 조금 더 빠르게 네 번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쓰겠다? 엔진이 얼마만큼 빠르게 돌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크랭크 각 앵글 센서로 쓰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촘촘하게 나오면은 크랭크 축이 빨리 돌고 있는 거고, 얘가 느슨하게 나오게 되면 크랭크 축이 천천히 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4개의 구멍 중에 하나가 좀 길게 뚫어진 게 안쪽에 위치가 좀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긴 녀석의 빛이 통과되는 타이밍이 자, 요렇게 4개가 있는 과정에 하나가 요렇게 조금 길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또 길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똑같이 4개가 지나가더라도 이 길게 들어오는 시점에 1번 실린더가 상사점에 올라온 기준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로 뭐를 쓰겠다? 이 센서 신호로 1번 상사점 센서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상사점 센서로 연료를 분사했다. 그럼 몇 번? 3, 4, 2 연료를 분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1번으로 잡아서 연료를 분사하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연료를 분사할 때 기준 신호로 쓸 수 있는 게 뭐다? 1번 상사점 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쓰고 나서 이제 회전수가 빠를 때는 1번 다음에 3번이 좀 빨리 다가오겠죠. 1, 3, 4, 2. 그러니까 이제 연료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빠르게 쓰거나 늦게 쓰거나 이 제어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1번 상사점 센서와 그 다음에 크랭크 각 센서를 통해 가지고 연료 분사 순서를 결정할 수 있고요. 크랭크 각 센서를 통해 가지고 연료 분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더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더 천천히도 분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다 뭐까지? 점화 시기입니다. 연료를 뿌리고 불꽃도 줘야 되잖아요. 불꽃도 맞는 타이밍에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크랭크 각 센서 신호를 기준으로 어떻게 점화시키는 순서도 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엔진의 회전수가 빠르면은 어떻게 되는데 연료를 빨리빨리 분사시키고 점화 시점도 빠르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느려지면 그게 맞춰가지고 천천히 갈 수 있으니까 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시동이 꺼지는 그런 중요한 센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 기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AFS가 만약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ECU가 연료를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뿌려야 될지 그 기준을 못 잡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TPS 값을 대신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는 신호로 어떻게 공기가 많이 들어왔구나 적게 들어왔구나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인이 하나 고장났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센서의 신호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페일 세이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페일 세이프 기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차량 엔진을 운행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크랭크 각 센서는 뭐다? 이런 페일 세이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장나는 순간 바로 엔진이 멈춘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차량에서 주행 중에 크랭크 각 센서가 고장이 났는데 엔진이 멈췄다. 고속도로다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크랭크 각 센서 신호를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백업용으로 2개, 뭐 3개 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과거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센서로 여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